네. 우선은 이제 아까 그 30일 데드캠프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역사가 뭐냐면, 왜 다 가르쳤는데 모를까?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확실하게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는 이론은 주입시킬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훈련은 주입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연습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주입시키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 스파레주에서도 보면은 훈련이 중시되는 데가 검색보다는 오히려 시세조사 쪽이 강하죠. 검색은 솔직히 그 PT 하셨잖아, 정선 씨. 그러면은 물건 검색할 때 주어진 훈련할 때 나하고의 어떤 접촉은 거의 없었잖아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아는 척을 하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PT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거 혹시 공짜로 해먹으려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또 예. 그래서 장황하게 자기 신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복선 씨가 PT를 하면은 PT를 등록해 놓거든.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이런 분이 전화가 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곽 실장님, 그때 갑자기 세미나 때 와가지고 나가면서 돈만 덜컥 내고 등록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상담도 안 하고. 그랬었다며.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등록을 안 했던 거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PT의 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경우죠. PT는 물건 검색 훈련을 하긴 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옥션 사이트에 그나마 몇 개 동영상도 다 업로드 해놓고 그 PT 매뉴얼도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제가. 그죠? 보셨죠? 안 봤구나? 뭐요? 그 PT 스파레주 교육에, 옥션에. 네. 첨부 파일도 많이 놔뒀어. PT 매뉴얼도 이북으로 안 해놓고 이제 파일로 다 업로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파일들도 사실은 PT 스파레주 그 공간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데,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시세조사가 경매 한 80~90%를 차지하고 검색 훈련은 살짝 드문드문해도 사실은 결정은 시세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세조사하고 또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제 낙찰가를 쓸 때 과감하게 쓰냐 이익을 좀 줄여도 만족함을 아는 부자 마인드 요 두 가지 심리 요걸로도 결정이 돼요. 어차피 권리 분석은 물건을 볼 때 이 기본적인 어떤 인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노란색으로 우리가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 뭐 유치권이나 있고 뭐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요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미등기권 하나. 그러니까 손에 꼽거든요.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겨우 한 서너 개가 논점이야, 사실은 권리 분석에. 근데 그 서너 개가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물건에 잘 안 나타나였죠. 거의 뭐 선순위 가처분 가압류 별로 안 보셨잖아요.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있어봐야 지분 매각인데 지분 매각은 안 할 거잖아. 어차피 지분을 사서 온놈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이슈되는 게 대지권 미등기나 선순위 임차인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노란색으로 칠해놨으니까 권리 분석이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세조사하고 시세조사를 또 백날 잘해도 얼마나 베팅력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욕심을 덜어내느냐의 문제밖에 안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 20가지 덕목 중에서 2가지만 솔직히 잘해도 물건은 잡죠. 그러니까 PT가 존재가 되었던 거죠. 검색은 이래도 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진짜 잘했어요? 조사 포인트는요. 요렇게 한 번도 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냥 근데 스파레주에서는 그거를 어떤 그 물건 검색 훈련 자체만 가지고 하루 반나절인가를 가르치잖아요. 그 원리 설명하고 해보라 그러고 암기 훈련 시키고 조사 포인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장단점 써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세분화시킨 건 스파레주죠. 근데 그렇게 분명히 더 했는데 희한하게
PT 때보다 고수는 스파레주에서가 많이 안 나오는 거라. 예를 들면 PT에서 고수가 한 3, 4명 나오면 스파레주에서는 한 1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상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상세하게. PT는 아예 없잖아. 정서씨도 그런 거 없이 했잖아. 그지만 다 붙어가지고 논리력을 갖추잖아. 어느 날 순간. 소금쟁이 글 써놓은 거 보면은 되게 고수 같아. 그래요? 또 이게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서 근데다가 정선 씨가 발음이 또박또박한 그게 있어. 그죠? 깐깐한 좀 표현이. 그래서 글 써놓은 거 보면 되게 깐깐해.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력이 기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경매를 잘하는 우리 지금 그 소금쟁이나 PT 스파레주들 보면 여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제? 근데 말을 되게 여자들이 깐깐하게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좀 세. 다 괜찮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게, 역시 검색 훈련은 사실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죠. 한두 건 잡는 데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두 건 잡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름 고수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고수. 그 고수는 뭐냐면, 그 준규 씨 표현대로 한두 번 안 하다 보니까 게을려졌어요. 이건 고수가 아닌 거지. 고수는 한 3, 4년 놀아도 다시 좀 필요해. 그러면 실력이 똑같고, 열정도 똑같고, 썩어지지 않아야 돼. 후퇴 안 해요, 고수지.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절대 후퇴를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게 고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말한 습관이 필요하죠. 습관.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필요한데 그 습관을 미리 들여놔야 되는데 들여놓지 않은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 30일 캠프 하다 보면은 딴 건 몰라도 습관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습관을 들여놓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의 바쁜 시간 속에, 현실 속에서 훈련하는 어떤 시간을 쪼개는 거를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습관이 들어지고 그게 이제 고수가 되는 출발점. 대부분 경매하다가 한 3, 4년 또 놀아버리고 안 해버리고 막 그러거든. 몇 건 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안 하고 또 이제 잊었다가 그때는 이제 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훈련 매뉴얼이 있으니까 3년 정도 있다가 감이 없어져도 옛날 책이나 옛날 훈련했던 거를 떠들러 보면서 그랬었지 하면서 다시 그 훈련을 하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가 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놀아도 그때 어떻게 했지 하면서 훈련 일지를 봐야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몇 년 있으면 금방 다시 도루묵 되죠. 그게 이제 그 PT 스파레주의 구조 차이고. 그래서 이제 데드 캠프를 했던 거는 사실상은 아예 이제 자포자기하는 스파레주들이 제 눈에 안 띄면은 저도 잊어버릴 건데 자꾸 와서 세미나에서 앉아있다가 가면서 시무룩해져 있으니까 진짜로 자꾸 와. 규민 씨도 부산에서 계속 와. 저는 죽은 건 아니라서 끝까지 끈을 잇고자. 끈은 잇고 있는데 계속 온다니까? 세미나 때. 제가 힘을 들었어요. 계속 와가지고 가는데 왔다 가면 난 또 그걸 기억하잖아. 성공했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난 항상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다가 이제 그 기어이 이제 떠오는 게 데드 캠프였던 거죠.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아무리 앉혀놓고 좋은 말로 막 설명을 해줘도 그때뿐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됐고 오랫동안 갖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른 일이 있는데 이거를 6박 7일은 딱 모아서 일을 한다지만 이거는 30일 동안 하려면 나도 이제 내 스케줄 중에 일을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은근히 고민이 좀 됐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도 하긴 해야 돼. 이거를 계속 올 거잖아, 세미나 때.
계속 세미나 때 와가지고 계속 우울한 표정 지으면 어떡해. 근데 규민 씨 이번에 우울한 거 완전 덜어지지 않았어? 어때요? 네. 어느 정도로 없어졌어요? 우울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우울하게 우울해 보였어. 그때는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다른 일 때문에 일을 지금 접고 다른 이제 어떤 일을 해볼까 하고 그 구상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주변 환경이 그랬었고요. 요거 경매는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걸 한 번은 좀 꽃을 피워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 무조건 해봐야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생각해 보니까 협회장님 항상 교육하실 때나 이렇게 보면 결론이 난 게 질러서 한 번은 작은 거든 큰 거든 질러가지고 내가 스스로 느껴봐야 되겠구나, 부딪혀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박 2일 또 교육하신다니까 아우 다시 조금 더 나를 좀 스스로 그걸 갖고 와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데드 캠프를 하시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 더 잘 됐다. 근데 이게 4개월이나 하는 거예요. 아유, 한 달이야 한 달. 1학년이요. 4년. 4학년까지 저는 보고. 아 그래? 네. 단가가 엄청 높은데? 단가 얘기를 물어본 사람 영철 씨 말고는 없어. 아무도 안 물어보대. 저번에 그거 이야기한 게 다른 게 아니었나? 더였던 거.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네.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내가 또 이름에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게 했어. 사라졌더라고요. 예리해. 내가 예리하다 그랬잖아. 이게 예리하다니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예상은 좀 했었어요. 맞아, 근데- 당연하지. 네. 이거를 아유 이게 한 달 동안 죽겠는 거야 나도. 저희도 그렇지만 회사님도 너무 시간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올리신다면 뭐 기꺼이 또 뭐 네. 근데 이게 저희에게 좀 특권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특권? 1학년 때 물건 아니라면 검색과 우선 교육 신청권이 우선 교육 신청권 왠지 많이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 한정하실 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시고 저희가 안 하면 안 하는 우선권도 주는데 돈도 적게 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이 똑같이도 일단은 알았어. 선택할 때 알았어. 아직 계획이 없어요. 왜요? 좀 쉬게. 설날 전에는 좀 쉬게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오늘이 2월 3일 3일이니까 다음 주 2월 10일. 지나서 바로 그쵸.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10기로 시작해야 돼. 10기가 다음 주에 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산에 갔더니 얼어가지고 그 점심 때 라면 한 번 끓여 먹었는데 커피숍 쪽에 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그리고 막 그 화장실 쪽에서 뭐 검은 흙탕물 같은 걸 뿜어냈더라고요. 진흙탕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닦아내려고 병렬이가 물을 뿌리니까 세탁실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녹아야 되는데 어제도 병렬이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얼음이 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난리래요, 거기. 이제 그런 거 녹이다가 이제 불 내는 거잖아, 천장에. 제천도 그랬던 거잖아. 우리가 배관이 위에 있으니까 그 수도를 녹이려고 토치를 이렇게 대면 그 또 천장 배관 쪽에는 그게 드라이비트가 시공이 돼 있어.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지저분한 거. 거기서 불이 확 나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지. 야, 냅둬라. 그러지. 그걸 뭐하러 해. 그럼 신천 세브라스 병원도 그런 지금,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합선이란 얘기도 있어. 거기도 병이 천장에서 웬만한 데는 다 천장 쪽에 있고 아마 그것도 얼어서 누가 녹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천인가 밀양은 합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부터 불이 났다고 그랬어. 그거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그럴 걸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이제 그 전기는 더 쓰게 되다 보면 이제 노후선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선들도 얼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산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살 때 완전히 전기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안 그러면 막 노후 건물부터 이제 불나고 막 그러죠. 워낙 추우니까. 근데 막 신문에서 누가 일부러 불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하대. 그 불내면 뭐 할 거야?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 다음에 습관이 들어야 돼. 근데 사실은 습관보다 상위 개념이 열정이거든요. 열정.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니 뭐니라는 게 그 화두가 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길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였고, 이번에 더더군다나 뭐 비트코인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역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매 한 가지거든. 거의 다 투기잖아요. 이런 걸 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은 투기성이 좀 약하죠. 많이 희박한 쪽인데, 이상하게 부동산으로 돈 벌면 투기라고 그러고, 주식같이 완전 도박인 경우는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한국인이 왜 이게 자꾸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냐면,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맨 나라가 뭐 뒤집히는 거지 뭐. 주식이 부동산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는 투기죠. 100배 정도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더해요. 근데 이런 거를 최근에 연말에 막 겪었잖아요. 기억나요? 그 정선 씨, 송수정 씨랑 우리 연말에 회식한 거 아시죠? 네. 송년회 대신해서 커피, 소문쟁이에서. 그렇지. 네. 번개를 했었어요, 작년에 12월에. 기억나요, 준규 씨? 네.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송년회 대신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때 송수정 씨의 아들이 비트코인을 내서 200을 가져가는데 500으로 부풀렸다 그랬다나? 요런 식으로 했어. 그 어린 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돈을 더 대줄 생각이라고. 왜냐면 돈이 벌리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왜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릴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거덜나 버렸죠. 거의 한 30%까지 떨어져 버렸죠. 어제도 보니까 뭐 며칠 전에 또 명문대생 하나 죽고, 2천만 원 가지고 2억 원을 만들었다가 원전까지 다 까먹고 죽었어요. 자살하는 애들도 많대. 그럼 그렇게 간단한 이치인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지킬 것은 부동산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부동산 말고는 투자를 정말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게 없는 거죠. 그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아무리 뭐 부동산을 누르니 뭐니 해도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구나, 그 생각을 이번에 또 확고하게 점검했어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은 우리가 못 쫓아가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가만히 명상을 해봤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해보면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얘기 자주 해줬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궁금하죠? 자, 그렇습니다. 왜 왔어? 얼굴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 18분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이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지만,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은 문제가 안 됐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습관을 얻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그거보다 더 높은 열정이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열정이 원래 강하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거는 우리가 수압이 엄청 세면 그 압이 확 응축되면은 약한 부위를 뚫고 나가잖아요. 화산도 그렇고. 그러지 이 물이 고민하기를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압이 계속 세지다 보면 알아서 약한 부위가 뚫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진짜 처음에 스파레즈 PT 등록할 때 직장 생활 말고 뭐 하나 또 잡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그죠? 뭔가 좀 강력한 거, 여기 권총만 하나 있는데 수류탄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안 될 때 막 권총으로 낱낱이 죽이기 힘들 때 그냥 대여섯 명 모여있는데 수류탄 던져서 얘네를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뭐 하나 쥐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쥐질 않았던 거죠, 여태까지. 애초에 동기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동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열정이 있었다면은 죽을 리가 없죠, 아예 처음부터. 길은 반드시 스스로 뚫려 나가거든요. 열려 있었을 건데 그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1번 열정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PT가 된 거죠. 그러다가 데드 캠프로 들어오게 된 거지. 이제 이의정 씨 같은 경우는 PT 하자마자 데드 캠프로 들어와 버린 케이스고, 아예 뭐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팔한 생선이었는데 그냥 그 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생초보가 검색 30일 동안에, 보통 검색 훈련, 그 정선 씨 검색 몇 달 걸렸어? 이래도 갈 때? 이래도 갈 때 한 거의 90일이요? 3달 걸렸지. 네,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그 3달 동안에 닦았던 어떤 그 실적보다 이의정 씨는 지금 30일 한 거거든요. 근데 바쁜 직장생활, 그 자영업 하면서 이 30일이 훨씬 낫잖아. 보고서 쓰고 막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더 단축 코스구나라는 걸 또 느꼈죠, 저는. 비교가 안 되잖아. 완전 초보였거든.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되게 닥달하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닥달도 안 하고 미션만 주고 내비뒀는데. 닥달은 안 했지만 압박은 있었는데요. 아빠가 있다고? 무언의 압박이. 아니야, 난 딴짓하고 있었어. 나 딴 데서 놀고 있었는데. 공부 안 할 거면 나가. 이거 자체가 압박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응? 네. 그죠? 이제 바쁜 직장 생활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죽어도 해야지. 나 같으면 절대 포기 안 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들어와서 이제 며칠 남겨놓고 왜 포기해요? 유정입이라고 해줬잖아요. 거의 보니까 중간에 스톱한 사람이 한 20일 가까이 했다가 포기했더만. 그러면 죽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옆에 곁눈질을 하더라도 옆에 버티고 있었어야 돼. 네. 앉으세요. 유미 씨. 빨리 앉아요. 늦게까지 와놓고 말이야. 의정씨 가게가 가까이 있으면 거집 가서 먹으면 좋은데. 인천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도 유정 씨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PT보다 한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 나도 놀랐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스파레주에서 1박 2일 가르칠 때는 뭔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시간 재고 토의식으로 하고, 어차피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샘플링으로 발표를 한두 번 시켜보고 지적해주고 끝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한 5일인가 6일 남겨놓고서는 이제 토론 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본인들하고의 어떤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느꼈어. 그러니까 압축보다는 늘리니까 효과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압축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압축한 걸 되게 좋아해. 옛날에 그 공인중개사 그 하도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1차 시험 본다길래 그 21일 속성인가 뭐 문제집이 하나 있었어. 그거를 보고 한번 봐볼까. 옛날에 10몇 년 전에 행복주거권이 중개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놨잖아요. 키왕짱 옥션의 지금 대표가 문이사님이 나하고 10몇 년 된 분이에요, 벌써. 거기 키왕짱 옥션 하단에 보면 문병주 이사님이라고 문병주라고 써있어, 대표가. 그게 행복추구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1일 속성 책을 딱 봤는데 그것도 보다가 반도 안 보고 3분의 1 보고 그냥 시험 봤어. 그래서 근데 이제 민법이니까 1차는 당연히 됐지. 근데 2차는 뭐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공법이니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백수가 돼 있어요. 동생은 또 이번에 보대.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원래부터 이 요약,
정리, 뭐 단기 속성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대학교 때 시험을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공부한 거를 제일 저는 이상했어요.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보잖아요. 학교 때.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정리한 것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제 줘.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해와 옆에서. 그러면 한 30분 남아. 그러면 반학기 정리해봤자 A4지 5장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왜 중간고사 해봐야 2달 안 돼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매주에 한 번 있어봐야 몇 번 안 봐. 그러니까 노트가 3장에서 5장이요. 그럼 요렇게 보고 이제 대충 보고 이제 어차피 주관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다 주관식 내잖아. 객관식 안 내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 막 써놓으면 통과. 원래 그래 대학 공부가. 근데 그걸 되게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압축 위주. 그래서 스파르주의 의미는 단기 속성이었어. 근데 그 단기 속성에서 실패한 거죠. 어찌 보면 죽은 사람들이 가끔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단기 속성하고 30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를 조화를 시키니까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그 음양의 이치라고 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무술도 예를 들면은 짧은 기술하고 긴 기술이 있어요. 그죠? 짧은 기술은 가까이 붙었을 때 치는 기술이고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멀리 있는 그가 권투로 보면 아웃복서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웃복서. 네. 그래서 팔이 길어가지고 툭툭툭 치면서 계속 빠져나가면서 치는 놈이 있고, 근데 상대에 비해서 내가 팔이 짧아. 키도 작아. 근데 걔가 팔이 짧으니까 아웃복서가 안 돼. 그러니까 상대 몸 안으로 파고드는 인파이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짱깨 무술에서는 그게 아니고 멀리 치는 거하고 짧게 치는 거하고 더 짧게 치는 거, 짧게 치면 헤딩도 있죠. 팔꿈치도 있지. 어깨로 미는 것도 있고 엉덩이로 치는 것도 있고. 그 짱깨 영화에 보면은 막 그 발을 이렇게 걸면서 발등 찍고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다 기술에 있어요. 대부분 권투에서도 주먹이 이렇게 오가면 주먹을 살짝 피하고 있잖아. 막 되게 세게 쳐도 내가 막 피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때 다리를 한번 봐봐요. 발은 다 붙어 있어. 발이 붙어 있어야 주먹의 얼굴이 맞아요. 그럼 봐봐. 권투 선수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발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발등을 밟아버린다고 짱깨에서는. 발은 제일 앞에 와 있으니까 때리기가 좋아. 머리는 흔드니까 안 맞잖아. 근데 왜 안 맞는 걸 왜 때려? 근데 권투는 다른 데를 때릴 수가 없잖아. 위로만 때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짱깨 무술은 딱 막으면서 발등을 찍어버린다든가 바로 사타구니에다가 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툭 쳐도 되거든. 이런 어떤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음양이 되게 중요한데 압축형하고 단기 속성형하고 그걸 받쳐주는 또 길게 늘어가는 거를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술과 긴 기술을 같이 쓰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음양을 맞춰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30일 동안 훈련이라는 걸 해보셨으니까 요걸 이제 다음에 계속 이걸 습관을 더 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은 압축해서 확 갔다가 한 번은 느슨하게도 갔다가 그 음양은 강약하고도 관련됐고 고저랑도 관련이 돼 있죠. 소리를 빽 지르지 않잖아. 음악도 막 절정을 갖다가 조금 낮춰주죠. 그 다음에 막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음양이야. 아시겠어요? 투자도 급박하게 굵은 거를 하나 탁 가기도 하지만 작은 걸로 짜잘하게 가기도 하고, 요런 게 어떤 그 스타일을 갖다가 음양을 맞춰서 이렇게 가주면 돼요. 장단, 고저, 강약, 요런 거. 오케이? 이게 춤에도 똑같습니다. 노래에도 같고.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도 요 제 말을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하셨던 걸 아마 복기를 해보면 내가 했던 것도 사실 이랬던 적이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50개 미션이었고 100개였고 500개도 가보고
어떨 때는 미션을 그렇게 강조하던 미션에서 검색 미션을 살짝 느슨하게 가고 대신 토론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마치 파도로 보면은 많이 태평양의 파도가 막 세게 갔다 약하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과제를 내줬던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야 내일은 내가 50개만 하고 하나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본인이 내보면 되잖아. 그죠? 그 얘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시간이 이렇게 하고 피곤한데 딴 데 같으면 그냥 자야 되는데 야 20개라도 보고 자야 되겠다. 요런 미션을 이제 자기한테 줘보는 거죠. 30일 동안 남이 준 미션만 해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기가 받기만 한 게 아니고 받은 걸로 나한테 내가 또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버라이어티하게 바뀝니다. 아마 제가 과제를 당일날 미션 중에 자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서 한번 내보세요 했었으면 분명히 또 다양하게 냈을 거예요. 근데 그 머리까지 또 안 가는 거야. 시킨 것만 해봤거든 또. 근데 우리가 경매하는 목적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독특한 어떤 독립형 인격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으로만 있어서는 절대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기 어렵죠. 선생도 돼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과제도 스스로에게 내봐야 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 매번 그래? 그래서 가르치는 게 되게 쉬워. 안 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 안 했지? 예. 되게 쉬워요. 가르치는 게. 왜냐면 동전이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공자 얘기하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각형의 모서리에서 한 모퉁이만 얘기를 하면 다른 모퉁이 세 모퉁이가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한 모퉁이를 얘기하면 세 모퉁이를 아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라 이렇게 공자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문일지식 들어보셨어요? 들을 문 하나 일 하나를 들으면 알지 열십 10개를 알아듣는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문일지식. 그런 건 옛날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이 하고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한 모퉁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하고 똑같이 내가 30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의 특징이 뭐지? 통찰을 딱 해보니까 과제가 검색 미션하고 검색 시 느낀 점 적으라고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검색 미션하고 궁금증을 적으라고 그랬다. 근데 궁금증이 처음에는 딱 보니까 의정 씨는 없어서 질문도 못했고 어떤 사람 질문을 해. 근데 그 질문 유형들이 다 빤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질문을 실컷 모아놔 봐도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하지 말고 검색 먼저 하시오 라는 얘기들을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질문이 처음에 생기는 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검색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검색의 미션이 뒤로 처지는 현상을 겪으셨잖아. 근데 이 미션 하면서 궁금증을 다 모아놔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밴드에 보면 별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들이 1인당 그래도 하루에 8개 가까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걸 그래도 질문을 한 게 10며칠인가요? 질문을 계속 하던 때가 15일? 20일까지 했나? 거의 그 정도. 2주? 그러면은 보세요. 15일 동안 8개면 몇 개예요? 120개야. 질문이. 근데 봐봐. 지금 봐봐. 별것도 없어. 이게 별것도 아닌 거구나. 이제 그걸 또 느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까지는 또 지금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적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게 본인들이 보면은, 궁금한 거를 해결 안 하고 검색만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검색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정씨? 맞습니다.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중간에 이제 느낀 점들이 이제 요일별로
사람별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병렬이한테 시켜놓기를 그 질문지 그 리스트를 한 달치를 정리해놔라 그랬어요. 사람별로 질문한 거 내가 답 따라놓은 거랑 짝짝짝 정리를 해놓으라고. 검색 시 느낀 점까지. 그거를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PT나 스파레주 할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 있죠? 그 느낌들을 요약한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려고. 응? 그 다음에 마지막 30일 이후에 그 소감문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에는 그 옥션에 PT 스파레주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은 거를 쭉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응. 그러려고 다 하는 거예요. 배드캠프가 1기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응. 2기가 또 생길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매달 하려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좀 있다가 좀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품질 위주로 속도 위주보다 품질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자, 저도 이제 그 교육 데이터를 쌓는 시간이었고 자 됐죠?